그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일으켰고 오래된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빗자루와 고무장갑, 그리고 한숨이 들려있는 듯 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났네.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아무도 손대지 않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시골집에 내려온 날이었죠. 안방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햇살 한 줄기가 장판 위로 길게 비치며 먼지 입자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시아버지의 검은 두루마기가 걸려 있었고 장롱 위에는 누렇게 바랜 가족사진 하나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도 참 오래 버텼네 나처럼. 그 순간 주방 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쥐인지 낡은 그릇이 떨어진 것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에 들어온 건 방 구석, 낡은 트렁크 하나였습니다. 위에는 누런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절대 열지 마라. 그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냉대하고 욕만 퍼부었던 시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절대 열지 말라니 또 뭔 고집이래. 정수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쪽엔 시아버지의 묵은 담배갑이 굴러다니고 식탁 위에는 다 마른 된장국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삶의 흔적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사라진 자리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질을 하며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을 땐 그렇게 고집세더니 죽고 나서도 명령이야? 평생 남욕만 하던 분이.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틀린 못에 걸린 액자는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쾅! 액자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물렀습니다. 유리 조각 사이로 희미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정순에게 미안하다.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니 그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는데.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한쪽 벽의 시계가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15초쯤 지났을 무렵 정수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언제 이런 말을 썼을까 대체 왜? 공감의 장면이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부엌의 낡은 밥상 위엔 아직 덜 말린 젓갈이 있고 구석엔 전을 부치던 오래된 프라이팬이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풍경이 정순의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했죠. 남편 병간호, 밭일, 그리고 시아버지의 거친 말들. 며느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 말 한마디에 수없이 눈물 삼켰던 나날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모멸의 기억을 뒤흔드는 단 한 줄의 문장. 정순에게 미안하다. 그녀는 느리게 일어섰습니다. 트렁크 앞에 선 정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는 종이 위의 글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그 이유를 알아야겠네요. 바깥의 바람이 문을 밀며 살짝 열렸습니다. 낡은 트렁크의 자물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닿자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정순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눈빛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문득 떠오른 그 글씨 한 줄이 정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장이 전화를 걸어와 상속 절차와 미납고지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정수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숫자와 도장이 빼곡한 서류가 마치 지난 세월의 모멸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간 일기처럼 보였어요. 대문 밖 마당에서는 바람이 스산하게 지나가고 달아 빠진 신발 자국이 흙 위에 얇게 겹쳐졌습니다. 부엌으로 발길을 옮기자 삶의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눅눅한 김칫국 향, 기름기 밴 후라이팬, 전 부치다 말고 세워둔 듯한 낡은 주걱, 뚝배기 뚜껑이 삐걱대며 돌아가자 묵은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죠. 그 냄새는 그녀를 몇십 년 전 갓 시집와 새벽마다 밥상을 차리던 그때로 바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 시집 온 해 겨울, 바깥 기온이 영하로 내려앉던 새벽이었어요.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국을 데우고 밥그릇을 내어놓으니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탁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밥이냐? 소금이 어디 갔어? 그 말은 칼날 같았죠. 정수는 쩔쩔매며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그때 흐릿하게 얼어붙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30도 채 되지 않은 나이, 그러나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현재의 부엌에서 한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설거지통을 열어 물을 빼냈습니다. 철렁, 철렁. 그 소리에 맞춰 과거가 또 한 장 넘겨졌죠. 남편이 병석에 눕던 해봄날 병원비가 모자라 쩔쩔매던 주말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비상금을 털어 약을 샀고 시아버지 앞에 영수증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넘기면 어쩐지 체면이 남편에게라도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미간을 더 찌푸렸습니다. 저 집안이 원래 불우네. 내 팔자도 사나워. 그 말은 부엌의 환풍기처럼 쉼없이 돌며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묻지 않은 채 정답처럼 박제된 문장이었죠. 부엌 찬장에서 그릇을 빼내던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 바닥에 붙은 누런 얼룩이 보였습니다. 쓱쓱 수세미로 문지를 때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명절날 몰아붙이던 그 목소리. 식혜가 왜 이렇게 밍밍해? 여자가 손맛이 있어야지. 그 말끝마다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은 칼집처럼 그녀의 심장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조카들은 사진을 찍으며 깔깔댔지만 정수는 그때도 웃는 흉내만 냈죠. 괜찮아요라며. 다 잘 돼요라며. 팅 부엌 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밝아졌습니다. 정수는 숨을 고르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롱 위에서 떨어진 액자 유리가 바닥에 반쯤 부서진 채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유리 조각이 햇빛을 받아 잔잔히 반짝였죠. 그 역 정순에게 미안하다. 그 글씨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오래 남는 잉크의 숨결. 그녀는 그 글씨를 쳐다보며 등줄기에 스미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분이?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습니다. 손끝이 흔들렸죠. 그녀는 방 구석, 낡은 트렁크 앞에 앉아 종이를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철컥하고 풀린 상태였지만 뚜껑을 당장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 집의 먼지, 나무, 기름,
그 모든 냄새를 가슴 안으로 가져가듯이요. 그건 이곳에서 보낸 세월을 숨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주방 창턱에 올려둔 낡은 라디오가 갑자기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전파가 어긋난 듯한 잡음. 정수는 무의식적으로 볼륨을 낮췄습니다. 그 짧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찬 바람 같은 긴장감이 방바닥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수는 걸레를 헹구고 안방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시아버지의 검은 두루마기와 낡은 양복상의가 비스듬히 포개져 있었어요. 두루마기 안주머니에서 에나멜 지갑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갑을 펼치자 군데군데 삭은 천 사이로 오래된 영수증들이 붙어 있었죠. 쌀 10kg, 김장 무배추, 병원 처방전. 하지만 영수증 아래에 삐뚤빼뚤한 필체가 더 있었습니다. 정순 이번에도 나 덕에 밥 먹는다. 그는 왜 이런 말을 적은 걸까요? 비아냥일까요? 아니면 고집스런 자기 합리화였을까요? 정수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글들을 보는 순간 명치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요. 다 제 탓이죠. 늘 제 탓이었죠. 또박또박 그녀의 속말이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기 시작하며 부르르 진동했고 스위치가 딸깍하고 내려가며 끓음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어떤 결정을 재촉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싱크대 위 던져진 고무장갑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허리를 펴고 안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호흡이 짧아졌고 눈가에 억눌렀던 물기가 차올랐어요. 그때 그 말들이 연달아 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희생하는 거야. 남자는 밖에서 고생해. 집안일은 쉬운 거지. 구겨진 말들이 세탁조처럼 빙글빙글 돌며 그녀의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돌리고 또 돌리고 더 세게. 그녀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정수는 다시 트렁크 앞으로 갔습니다. 뚜껑 위로 손바닥을 얹으니 나무결이 거칠게 만져졌습니다. 수백 번은 들고 닫았을 것 같은 흔적. 호기심이 분노를 눌렀다가 분노가 다시 호기심을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아직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뚜껑 하나에도 작별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만큼 이 집에서의 세월은 매 순간이 절차였으니까요. 대신 장롱 아래 낮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몇 권이 뒤엉켜 있었고 흰 끈으로 두 겹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끈을 풀자 수첩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표지는 손때가 타서 갈색으로 반들반들했고 모서리는 해질대로 해져 종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페이지를 몇 장 넘기자 자주 보던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정순, 그리고 작은 글씨들. 정순 약값 2만, 정순 내복, 정순 생일.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돈 계산까지 이걸 다 적어놨다고요? 목소리는 떨렸고 미간 사이가 바늘처럼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려 했지만 손끝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정순이 웃음 오늘 한번 봄. 짧은 메모였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달그락 창턱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고 방 안 그림자가 가볍게 기울었죠. 지난 세월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 없다고 믿던 마음에 아주 가는 금이 처음으로 스르르 갔습니다. 하지만 금은 금일 뿐 마음 전체는 아직 분노로 뜨거웠습니다. 정수는 서랍 속을 더 뒤졌습니다. 사진 한 묶음이 나왔고 젊은 날의 남편, 갓난 손자를 아는 시아버지의 어딘가 어색한 미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엎어두었죠. 사진 밑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잠시 손에 쥐고는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열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어떤 글자 하나에도 숨이 붙어 있을 줄은. 나레이션처럼 마음속 말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억울함이 여전히 등허리에 붙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의심과 호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대청마루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문이 살짝 흔들리며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시선을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벽식의 초침이 딸깍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또 한 칸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단단했던 근육이 풀리며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답은 어느 페이지에도 어느 서랍에도 없을 것 같았죠. 그러자 마음 한편에서 다른 결심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찾아보자. 끝까지. 진실이 혹시라도 있다면 모른 척하고 버리는 대신 보고 버리자. 버리더라도 제대로 버리자. 그게 이 집과 자신의 세월에 대한 마지막 예의 같았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끈으로 다시 묶어 트렁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를 천천히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부서진 액자 옆에 종이 한 장. 정순에게 미안하다. 그 문장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글씨의 모양보다도 잉크가 번진 가장자리에 눈이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주어 눌러 쓴 획. 말로는 끝내 꺼내지 못하고 종이에 남기며 겨우 걸어 잠근 마음. 그것을 떠올리자 정순의 입술이 아주 잠깐 떨리다가 굳어졌습니다. 아직은 용서 안 해요. 아직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결론이고 지금은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미화도 아닌 확인이 먼저라고요. 그녀는 트렁크 잠금을 다시 한번 눌러 확인하고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문지르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낡은 모자, 군청색 외투, 손때가 벤 지갑, 그리고 밑바닥에 가는 끈으로 묶인 또 다른 노트 더미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손을 뻗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다른 수첩이 옆으로 미끄러져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톡 떨어졌습니다. 아까 본 흰 봉투와는 달라 이번 봉투에는 얇은 연필 글씨가 적혀 있었죠. 연금 정순. 정순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라디오의 잡음이 다시 한번 지지직하고 스쳤고 커튼이 햇빛을 물결처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숨을 오래 참았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심호흡마다 가슴뼈가 느리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날 깨달았죠.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폭에 쥐었습니다. 미지의 것 앞에서 성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래 살며 배운 한 가지 지혜였죠. 가장 중요한 건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울음도 분노도 용서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트렁크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마에 내려앉은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바닥의 유리 조각을 다시 한번 쓸어 담았습니다. 사각, 사각. 빗자루 소리가 방의 끝에서 끝까지 뻗었습니다. 방은 조금 더 밝아졌고 그녀의 걸음도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문을 열 차례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목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문득 떠오른 그 봉투 하나가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침내 봉투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말로 듣지 못한 사과를 종이 한 장에서 발견한 적 있나요? 그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날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안개가 마당을 덮고 장독대 위로 이슬이 맺혀 반짝였죠. 정수는 밤새 잠을 설친 얼굴로 트렁크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자정 무렵까지도 봉투를 열지 못하고 망설이다. 결국 오늘 아침 햇살 아래에서야 결심한 겁니다. 이제 알아야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얇은 종이 안쪽엔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찢자 작은 수첩과 한 장의 편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낡은 연필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약값, 정순 병원비, 정순 김장용 고춧가루.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정순이 웃음 오늘 처음 봄, 정순이 손, 내 손보다 작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덕에 나는 살아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죽기 전에 해야 하는데 입이 안 열린다. 정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탁!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 편지가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시아버지의 낯선 필체가 보였습니다. 굵고 거칠던 글씨가 곳곳에 번져 있었습니다. 정순아, 내 인생에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너다. 나는 평생 자존심만 믿고 살았다. 고맙다는 말을 못한 죄로 미안하다는 말조차 늦었다. 내 통장 속 연금은 내 이름으로 넣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다. 글씨가 울컥거리며 흐려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비볐지만 글자가 눈물로 번져버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들은 모욕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팔자가 집안을 망친다. 여자가 너무 나대면 복이 달아난다. 그 독한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살아있었는데 지금 이 편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손끝 같았습니다. 정수는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종이 위의 글자를 금빛으로 비쳤습니다. 그때 편지 아래에서 또 하나의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서류처럼 생긴 그것에는 예금 통장 사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정순. 순간 정순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내 이름이? 그녀는 서류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20일 연금 자동이체. 수년간 매달 들어온 돈. 금액은 작았지만 날짜는 꾸준했습니다. 그건 누군가 잊지 않으려는 마음의 흔적이었죠.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겨울 시아버지가 부엌 앞에서 혼잣말하던 모습. 정순이 밥값은 내가 낸다. 그 말을 들었을 땐 비아냥으로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표현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나를 생각은 했던 건가요? 정수는 목소리가 메마른 채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금세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아니야,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수첩을 들었습니다. 수첩 끝 장엔 짧게 적힌 글귀 하나. 정순 웃음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순의 가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왜 그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녀는 목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탁자 위에 유리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땐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아버지의 낡은 모자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모자 챙을 스쳤고 그 속에 먼지가 부유하며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모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 정말 미안하셨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요? 내가 사람 아닌 줄 알았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모자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편지 봉투 안쪽에 무언가 더 들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죠. 꺼내어 보니 거기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토지 양도 계약서, 소유자 시아버지 이름, 양도인 정순. 정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모르게 땅 일부가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넘어와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땅을 팔아 생활비를 보탰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넘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이 안에 다 있었네요.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발끝에 부서진 유리 조각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니? 그날 저녁 정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가 전해준 진짜 비밀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뒤흔들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심이 있나요? 그때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미안함이 지금 당신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시장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른 아침 정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산 너머로 햇살이 비쳤고 고요한 마을길은 빗물 자국으로 반짝였죠.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순 씨, 장 보러 나왔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 시장 좌판을 지키는 순자 아줌마였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뭐 좀 살 게 있어서요. 순자 아줌마는 씩 웃으며 고등어를 손질하던 칼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고, 그 집 어르신 돌아가셔서 마음고생 많았죠. 그 어르신 평생 무뚝뚝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말에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해요? 그분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 매일 우리한테 그랬다니까요. 우리 며느리 덕에 밥 먹고 산다. 정순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굶어 죽었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장바구니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요? 순자 아줌마는 담담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격이 워낙 뻣뻣해서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은 다 있었어요. 며느리 자랑도 자주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손맛이 좋아서
동네 잔치 음식은 다 맡긴다고. 정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건 과거의 차가운 말들이었습니다. 이게 밥이냐, 팔자가 사나워. 그 말들이 거짓말 같아졌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죠? 그분한테 평생 들은 건 욕뿐이었는데. 순자는 잠시 칼을 내려놓고 정순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순 씨, 사람 마음은 겉하고 속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 양반은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고집세고 입이 무거운 분이었죠. 순간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와 채소 비닐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세상이 희미하게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웃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의 원망을 무너뜨리는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아버님이 그랬어요? 예. 시장에서 당신 이름 자주 꺼냈어요.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시장 끝쪽에서 들려오는 트럭 경적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덜컥 울렸습니다. 정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잠시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툭! 사과 몇 개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사과를 줍는 척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사과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시장을 벗어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흐르다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 진짜로 그랬던 걸까요?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그래도 그 사람은 날 힘들게 했다고, 다른 쪽은 그 말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고. 두 생각이 부딪히며 가슴이 쿵, 쿵 울렸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가 골목을 지나며 길바닥에 떨어진 낡은 모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모자는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장례 때 정순이 집 앞에 놓고 온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이거 아주머니 거예요? 아니하지만 그래요. 이제 내 거예요. 정수는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눌렀었습니다. 햇살이 얼굴 절반을 덮으며 눈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정수는 느리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아버지의 말투가 조용히 메아리 쳤습니다. 정순이 덕에 내가 밥 먹는다. 그 문장이 이제는 비아냥이 아니라 감사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시장 어귀를 돌아서며 손가락으로 모자의 챙을 살짝 눌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 말 안에 고마움이 숨어 있었네요. 정수는 길가의 노점에서 국화를 한 송이 샀습니다. 그 향이 코끝에 닿자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된 미움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 한 송이와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아직 열지 않은 또 다른 봉투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봉투 안에는 그녀가 몰랐던 마지막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제야 이해한 사람의 마음이 있나요? 그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골집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딸깍 딸깍 울리고 창밖에서는 개 한 마리가 멀리서 짖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낮에 들은 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
며느리 덕에 밥 먹었다고 늘 말했어요. 그 한 문장이 자꾸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불을 걷고 다시 방으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엔 아까 열지 않은 두 번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얹혔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겠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얇은 종이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제대식 날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무뚝뚝한 얼굴의 시아버지가 정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지금 보니 결코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미안하고 어딘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웃어서 좋았다. 평생 그런 웃음 한 번이면 됐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며 터질 듯 했습니다. 정수는 봉투 속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여린 사람이다. 그이에게 상처 주지 말고 마음으로만 용서해라. 그 문장에 도달하자 정순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용서라니요.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나 없었으면 굶었다고요? 이제 와서 편지 한 장 남기면 다 끝이에요? 탁자 위의 수첩과 편지를 한꺼번에 쓸어내렸습니다. 쾅! 의자가 넘어지며 방 안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번졌고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땐요. 밥상 차려도 욕, 국 식으면 욕, 병원비 늦게 내면 또 욕.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촛불이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정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벽에 등을 기댄 채 울부짖었습니다. 탁탁탁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로 트렁크를 향했습니다. 뚜껑을 벌컥 열자 낡은 옷과 수첩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의 유산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하나 못한 채로 남긴 게 이거예요? 손에 잡힌 낡은 셔츠를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튀어나가 벽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죠?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굴러나온 낡은 라디오가 작게 켜졌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운 사람아, 보고 싶은 사람아. 정순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라디오 소리 위로 정순의 울음이 겹쳐졌습니다. 미워했어요. 정말로 죽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마음을 알면 나는 뭘 해야 하죠? 그녀는 울면서도 동시에 미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돌처럼 눌러있던 원망이 조금씩 금이 가며 부서지고 있었죠. 한참을 울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서서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게요. 대신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트렁크 속에서 시아버지의 모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조심스레 쓰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의 노래가 끝나고 그 뒤를 잇는 건 새소리와 시계 초침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가만히 펴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미움 대신 슬픔이 남네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 공기 속엔 여전히 시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더 이상 밉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정수는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깊은 잠이었죠. 그녀는 꿈속에서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의 한마디가 다음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사랑보다 늦게 온 사과를 받아본 적 있나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인지 눈가가 부었고 숨결은 잔잔했습니다. 어둠이 옅어질 무렵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탁, 탁. 밥 짓는 소리였습니다. 솥뚜껑이 들썩이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앞은 낯익은 과거의 풍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부엌에서는 누군가 국을 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신, 굽은 어깨, 그리고 굳은 손마디.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입에서 조심스레 흘러나온 그 이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무뚝뚝한 표정, 그러나 눈빛만은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정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평생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미안하다. 짧은 말 한마디. 그 말이 공기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살아있을 때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오래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밥상 위 국을 퍼담았습니다. 이제 밥 좀 같이 먹자. 그가 내민 국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여다보다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한 숟가락이 세월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저는요. 밥상 차릴 때마다 무서웠어요. 국이 식으면 혼날까봐 젓가락 소리가 크다고 눈치 줬던 거. 지금도 생각나면 손이 떨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랐다. 표현할 줄 몰라서 미안하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눈물이 밥알 위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이 빛을 받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아버님.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나를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용서해야 너도 자유롭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정수는 손을 뻗었지만 그 손끝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따뜻한 밤 냄새와 바람 한 줄기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빛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눈가를 훔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루로 나가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꿈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용서할게요.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던 거겠죠. 그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듯한 평화로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솥 안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불을 올리고 나무 뚜껑을 덮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올라오며 익숙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밥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진짜 밥을 짓네요. 미움이 아닌 마음으로요. 라디오를 켜니 어제 들리던 그 노래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운 사람아, 보고 싶은 사람아. 정수는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엔 이제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젠 미움도 고마움도 다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갇혀있던 마음이 드디어 세상과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 이름을 떠올리며 오늘만큼은 마음을 놓아보세요. 그 용서가 당신 자신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마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희미하게 물들었고 까치 한 마리가 지붕 위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담요를 둘러쓴 채 마당에 섰습니다. 밤새 꾸었던 꿈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 따뜻했던 밤 냄새, 그 모든 것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돌아가 방바닥 위에 놓인 트렁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울고 미워하고 망설였던 그 상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아버지의 낡은 셔츠, 모자, 그리고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셔츠를 조심스레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으로 단추를 만지자 수많은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셔츠 늘 빨래터에서 손빨래했었죠. 손끝이 얼어붙어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는 셔츠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루 한켠에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남편이 남겨둔 향로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향을 피우고 트렁크 옆에 두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 냄새가 방 안을 채우자 그녀의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의 모든 유품을 하나하나 접었습니다. 셔츠, 수첩, 편지, 사진, 모든 걸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모자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양손으로 받쳐들며 말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전보다 한층 단단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편지 봉투를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정수는 트렁크를 닫고 그 위에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땅을 살짝 파고 편지와 사진을 넣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쉬어도 되겠죠.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깃털 하나가 바람을 타고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햇살이 감나무 잎 사이로 쏟아지고 그 빛이 그녀의 눈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젠 미워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향 냄새가 흙 위로 번졌습니다. 그 향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르르 탁. 그 소리가 마치 새벽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웃으며 장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진짜 자유의 미소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묻어둔 상자가 있나요? 그 상자를 열 용기가 생긴다면 당신의 인생도 새벽처럼 다시 밝아질 거예요.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새순을 틔우고 참새들이 지붕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정수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솥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된장국 냄새가 집안 가득 번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이 냄새가 좋아요. 예전에는 밥 짓는 소리가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이젠 그 소리가 삶의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리고 국화 한 송이. 상 위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순이 직접 쓴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버님께 그동안 많이 미워했어요. 말 한마디가 너무 늦게 와서 마음이 헝클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미안하단 말은 늦을 수 있어도 마음은 늦지 않아요. 당신도 나도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작은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병 마개를 닫고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햇살이 병 속을 통과하며 종이 위에 글자를 비쳤습니다. 괜찮아요라는 글자만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고요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네요. 그녀는 조용히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맛은 익숙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건 용서의 맛이었고 평화의 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웃집 손자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종민이 왔구나. 밥 먹고 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종이 울렸습니다. 댕댕. 그 울림이 집 안 구석구석을 감쌌습니다. 정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 한가운데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마치 누군가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편히 가세요. 나도 잘 살게요. 정수는 마루에 앉아 국화를 들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꽃잎 하나를 떼어들고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조각은 바람을 타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후회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수는 마지막으로 부엌불을 끄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붉게 감나무 잎에 내려앉았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게요. 바람이 불어와 문틈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래된 목소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웃어라. 그녀는 뒤돌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 장면을 채웠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고 하늘엔 붉은 노을이 피어오릅니다. 사람은 미워하느라 평생을 쓰지만 용서하면 하루 만에 자유로워집니다. 70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미움보다 용서가 나를 더 살게 한다는 걸요.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